안녕하세요. 어비월드의 어비입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읽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첫 책,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사용법을 쓴 나혜인입니다.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책 소개를 좀 하기 전에 어비님께 질문을 네네네. 드렸는데요. 어비님 혹시 마음처럼 몸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네. 있으셨나요? 많죠. 혹시 그때 병원에 가셨나요? 아니요,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안 가셨어요? 네. 마음이 아프셨을 때도 병원에 잘 안 가셨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병원에 안 가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귀찮아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가야 되나?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그 정도로 병원이랑은 조금 마음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신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 자체가 많이 피폐해져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병원 키워오기 전에 다정하게 정신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는 그런 계기나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신과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주고 그다음에 정신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정말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 책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과거부터 정신과에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귀찮다라는 거는 약간 변명일 수 있고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걸까? 예를 들어 감기 걸렸다라고 쳤을 때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기 전에 약 처방을 빨리 받는 게 낫는데 왜 마음이 아팠을 때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 맞아요. 제발 병원엔 빨리 가자. 네. 사실 가서 아니면 좋은 거예요. 그냥 돈이 좀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사실은 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한 24년 정도 했어요. 20살 때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항상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힘든 걸 얘기할 때도 없고 이런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한테 뭐 해줄 얘기가 좀 있을까요? 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번아웃은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이랑 번아웃이 어떻게 다르냐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 번아웃은 업무라든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랑 관련이 있는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번아웃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직원은 직원일 뿐이 아닌가? 돈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뭘 열심히 해? 그게 심해지면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책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내 미래가 어떻게 나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 일에서 의미와 재미도 찾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에 대한 통제력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 지치고 내가 소진된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됐다면 아마 좀 심각한 번아웃으로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이 아닌데 이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영역 크리에이터,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해보시면 그게 통제력이 뺏기는 거죠.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현재 번아웃인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은 이 책에 있다는 거. 저희 집 옆에도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병원이. 근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일단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일단 가보시되 그쪽에 갔을 때 저희는 예약으로만 진행합니다 하면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봐드립니다 하면 진료를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돼요. 상담이 조금 이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쓰는 약이 다르다 뿐이지 일반 병원과 아주 똑같습니다. 이런 상담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혼자 이제 끙끙 소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걸 상담을 통해서 이제 풀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환기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을 입 밖으로 뱉었을 때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안전한 공간에서 전문가에게 하는 경험은 또 마음을 굉장히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나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많이 안고 오세요. 하지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신과 의사들은 상대방이 한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 말이 옳고 그름은 저희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말을 왜 하셨는지, 감정은 무엇인지, 인지 구조는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저에게는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그 이면에 있는 마음, 겉으로는 와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이전에 했던 쭉 얘기를 돌아보았을 때 이분이 지금 막 울고 싶은 상태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와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신과 의사는 간접 경험의 달인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 얘기 너무 이상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 번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마음을 한번 털어놓으셔서 마음의 짐의 무게를 조금 줄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처방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요즘은 또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맞아요. 사람 대신해서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현재의 어떤 AI의 상황과 미래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는 그러지 못하죠. 그렇지만 AI가 이미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신약 개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상적인 우리의 말이라든지 문자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는 우울증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조현병이 걸릴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 사실 지금 개발이 이미 되었고 네. 점점 개발이 되고 있어요. AI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화된 분야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 그러니까 몸짓, 표정, 아니면은 침묵까지 네. 이런 거를 AI가 확인해서 라뽀라고 해요. 신뢰관계를 맺고 아주 필요한 어떤 공감을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간 의사만이 좀 할 수가 있죠. 근데 미래에 이 인간 의사의 역할을 AI가 못할 것이냐라고 하면 글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땀이 얼마나 났는지까지 재서 얼마나 불안한지 이런 것까지 다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인간 의사가 AI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저도 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존재로서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AI와 인간 의사를 가릴 것 같아요. 경험을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해서 왔는데 AI는 죽지 않잖아요. 그죠. AI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이게 되는 그죠.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죠. 하지만 인간 의사는 나도 죽는 존재고 네. 당신도 죽는 존재로서 동반자적인 어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예를 들면 AI는 마치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수영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한 박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영을 하다가 느끼는 약간의 공포, 물에 대한 두려움, 물을 먹었을 때 깜짝 놀람 이런 거를 AI가 정말 진심으로 이해할까? 라고 인간이 생각했을 때 정말 그렇게 느낄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인간 의사가 나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같은 인간으로서 동반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까가 차이를 가르게 되는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과의 가장 큰 비극은 병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병 때문인데 내가 게을러서, 병 때문인데 내가 좀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 검열이라든지 정신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아는 언니가 치료에 대해서 다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해를 해보고 싶은 분이시든 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좀 챙겨나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하나의 좀 무기같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쿠팡 링크랑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제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